규제 지역 해제가 한 달이 됐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에 관한 기사입니다. 급매물이 일부 팔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요즘에 특히 이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기자들이 많이 쓰는데요. 매수자는 급매 아니면 안 산다. 매도자는 뭐 급할 것 없다. 글쎄 뭐 다들 그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규제 이후 상황을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기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히려 또 아니다. 뭐 이쪽으로 더 뭐 약간 분위기가 살아난다. 이런 기사도 있고 반대로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살아나고 있다. 뭐 매도자들이 그 물건을 걷어들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실제 상황은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지 기사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팩트를 조사해 본 결과 팩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쓴 기사라고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그림이 있을 텐데 그 강남의 순수 매물 추이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도자들이 호가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면 매물을 걷어들이겠죠. 걷어들이고 시장을 보는 분들이 꼭 계세요. 통상적으로 그런 호재나 대책이 나오면 매물이 한 10에서 20%는 기본적으로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특히 저 매매 매물이요. 맨 왼쪽 점이 시작점이고 끝에 점이 지금 시점입니다. 어제. 어제까지 제가 뽑은 건데 밑에 두 개 구는 도리어 저 끝점을 연결해 보시면 늘었죠.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늘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매물이 늘었다. 네, 강남 상구입니다. 저 강남 상구 중에 그 서초와 송파네요. 그러니까 밑에 두 개가. 강남구는 보시면 끝선이 좀 비슷한 수준, 조금 줄었죠. 그러네. 한 4,000 정도 내고 4,000개에서 2,300개가 줄었어요. 서초는. 그러면 2,300개가 줄었으면은 그 사는 사람들이 몇 개가 사는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매물 소화도라고 표현하는데 4,000개에서 10개가 거래가 되면 몇 프로 거래된 겁니까? 그럼 나머지 3,900개가 있는데 그대로 있네요. 그걸 매물 감소라고 하고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정확한 기사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기사를 쓰실 때 이거를 팩트를 첨부했다라면 그런 기사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잠시 꿈틀대고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여전히 시장은 매물이 안 줄고 있다가 정답이죠. 교수님 표현대로 매물 소화도가 낮은 거예요. 매물이 거기 그냥 나오기만 하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낄 때 100개가 있는데 사는 사람이 한 50명 있어요. 그래서 매물이 막 주는 느낌이 있어서 한 반 정도 줄면 지금 말씀하신 기사들이 좀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사는 제가 볼 땐 좀 명확하지 않고 팩트에 기반한 기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저 그림으로 뭐 다 설명될 겁니다. 실제로 뭐 서초나 송파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늘어나긴 했네요. 그렇죠? 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실 아파트 데이터를 제가 다시 제작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신뢰받는 앱에서 한 것을 제가 제작성해서 흐름을 보여드린 건데 흐름을 우리가 정확히 팩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총 매물은 거의 조금 늘거나 줄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중요한 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게 제일 팩트입니다. 제가 전국도 체크를 해봤는데 다 뭐 시간왕에서 못 보여드리는데 다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저희가 이제 팩트로 확인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기사들 중에서 이제 집주인, 그러니까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동상이몽이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게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왜냐하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게 이제 데이터를 나타내잖아요. 왜냐하면 동상이몽이면 파는 분들이 아까 84제곱미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아까 분산표 있잖아요. 파는 분들이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횡보를 해야 되겠죠. 서로 경합을 하고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횡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84제곱미터 서울에 보시면 두 개만 있어요. 거래가 80 국민평형이. 그러니까 이게 더 확실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확실한 시장 흐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도 하락 거래가 더 많죠. 아까 그림보다 분산표보다 84제곱 국민평형들이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설 끝나고 나서 두 개가 거래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도 이런 개념이라면 저기에서 저 기준선 0에 접해서 거래가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뭐 2, 3억 하락한 거래. 중요한 것은 저 거래 중에
대부분이 작년 고점, 재작년 고점인 것도 한 60%가 있는데 네. 작년 12월에 거래된 것보다 하락한 수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그 추세가 지금은 이어진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한 2, 3주 더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잖아요. 전방위적으로. 네. 그럼 상식적으로 저런 수치는 안 나야 되지라는 게 기본적인 상식일 텐데 네. 아까 기사 쓰신 분들도 뭐 반등 뭐 이렇게 대결 구도를 보여주는데 실제 시장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게 좀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정부의 규제 완화가 나왔을 때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걸 논외로 하고 정부가 그 대책을 내놨던 이유가 이제 경착륙을 막아보자라는 성공했죠. 대목이 있었는데 그거는 효과를 거둘 거라고 네, 저는 보십니까? 봤다고 봅니다. 네. 긍정적으로. 만약 그것까지 안 봤으면 네. 둔촌주공도 결과가 참혹했을 거고 네. 다른 미분양 추가적으로 이제 분양하는데도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둔촌주공이 흥행을 성공한 건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가까스로 이제 유지된 건데 그게 이제 A급 입지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서울의 B급 입지라든지 경기도 일대 입지들은 분양가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고민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제 완화 대책의 효과가 일주일을 못 갔어요. 제가 더듬어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심리들이 우리가 로버트 루카스인가요? 그분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 오를 때 규제 대책이 나와도 힘을 못 쓴 것처럼 주택 가격이 내려갈 때도 대부분의 힘을 못 씁니다. 그 이유는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상황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나는 일단 지금 안 산다, 못 산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는데도 내가 봐도 좀 기다렸다 사야겠다. 이런 쪽으로 기대들이 다 몰려가면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 와중에 저렇게 팔리는 거는 뭐죠? 금매?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못 버틸 때 그분들은 팔 수밖에 없죠. 그런 현상이 제가 볼 때는 쉽게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건 너무 빠르신 것 같고 조금 시장을 올 한 해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